몽골 대통령이 중국이 내민 계약서를 찢었습니다. 미쳤습니까? 45일 후면 국민들이 굶습니다. 그럼 이대로 불공정 계약을 받아들이자는 건가? 모두가 말렸지만 몽골은 마지막 희망에 걸었습니다. 새벽 2시 한국에서 온 전화 한 통을 믿고 3명입니다. 6개월이 필요합니다. 중국은 15명을 보냈는데 러시아도 8명이었는데 하지만 그 3명에게는 남들이 없는 게 있었습니다. 30년 실패가 담긴 노트 한 권,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집념. 세계가 불가능이라던 그 땅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장관님, 오늘 오전 10시에 대사님께서 방문하시겠다고 합니다. 예고도 없었습니다. 보통 이런 방문은 일주일 전에 통보가 오는데 2시간도 안 남은 시점에 연락이 온 겁니다.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제 이름은 뭉크벼뜨입니다. 몽골 농업부 장관 52살.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가 될 줄 몰랐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중국 대사 리제나가 제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미소가 없었습니다. 악수도 하지 않고 바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장관님, 유감스러운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오늘 정오부터 중국 몽골 간 화물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됩니다. 도로 화물 운송도 마찬가지고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우리 식량의 87%가 중국에서 옵니다. 얼마 동안입니까? 리 대사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장관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가 서류 한 장을 제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몽골 농업 협력 협정안.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자 보였습니다. 계약 기간 50년, 독점 농업 개발권. 50년, 반세기 동안 우리 농업을 중국에 넘기라는 겁니다. 만약 거절하면요? 장관님,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몽골의 식량 비축분이 얼마나 남았죠? 45일? 그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45일. 그 후엔 340만 국민이 군괴됩니다. 오후 2시, 긴급 강요회의. 중국이 우리 목줄을 쥐었습니다. 재무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러시아 루트는 어떻습니까? 러시아는 자국 식량도 부족합니다. 외교부 장관이 책상을 쳤습니다. 유엔에 호소합시다. 45일 안에 해결할 수 있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국제사회는 느립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45일 후면 식탁이 텅 빌 거라는 걸. 다음날 울란바토르 시내에서 사재기가 시작됐습니다. 쌀 한 포대가 하루 만에 2배로 뛰었습니다.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사흘째 대통령실 호출. 장관, 45일 후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상배급제를 실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견딜 수 있습니까? 침묵. 중국 제안을 받아들이는 건 어떻습니까?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각하. 그건 우리 주권을 넘기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굶는 것보단 낫지 않습니까? 그날 밤, 저는 집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 중국 계약서를 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만 하면 끝납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2시,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장관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제 이름은 김영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전화드립니다. 한국에서요? 네. 저는 토양학 박사입니다. 몽골의 상황을 들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와준다고?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실패했는데? 박사님, 이미 10년간 7번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김영진의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장관님, 그들이 실패한 이유를 제가 압니다. 그리고 저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요? 6개월을 주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6개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45일인데? 박사님, 팀은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3명. 중국은 15명을 보냈는데? 장비는요? 저희는 장비보다 더 중요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30년 연구가 담긴 노트 한 권과 진보벼라는 품종입니다. 저는 그 순간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십시오. 하지만 실패하면 제 국민들이 굶습니다. 340만 명이요. 장관님, 저는 실패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성공하러 갑니다. 반드시.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중국 계약서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찢었습니다.
3명. 단 3명의 한국인. 제 마지막 희망. 저는 그들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김영진 박사팀이 도착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주일 동안 저는 과거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년간 7번의 실패. 그 기억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첫 번째 실패는 10년 전이었습니다. 2013년, 저는 아직 농업부 국장이었습니다. 중국 농업과학원에서 팀이 왔습니다. 리더는 장웨이였습니다. 지금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장관님, 우리는 티베트 고산지대에서도 성공했습니다. 해발 4,000m에서요. 몽골은 2,000m밖에 안 됩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15명의 전문가들, 토양학자, 기상학자, 유전공학자, 관계 전문가, 트럭 5대 분량의 장비, 드론, 토양 분석기, 자동 관계 시스템, 심지어 이동식 실험실까지 6개월을 일했습니다. 투입된 예산이 30억 투그릭, 우리 돈으로 12억 원쯤 됩니다. 당시 몽골로선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매주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엔 희망적이었습니다. 벼가 자랐습니다. 파랗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장웨이는 계속 자신했습니다. 보십시오, 장관님. 우리 기술력을 보십시오. 곧 몽골도 쌀 수출국이 될 겁니다. 하지만 결과 발표 날, 저는 현장에 갔습니다. 장웨이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평소의 자신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헥타르당 3.1톤입니다. 3.1톤.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물었습니다. 세계 평균이 4.5톤입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30% 낮습니다. 그리고 그가 계산서를 보여줬습니다. 생산 비용이 톤당 150만 원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수입하면 톤당 50만 원입니다. 3배의 차이입니다. 경제성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없었습니다. 장웨이는 변명했습니다. 토양이 예상보다 더 나빴습니다. pH가 8.5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8.7이었습니다. 그리고 일교차가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패턴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엔 가능하겠습니까?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대통령께 보고했습니다. 각하, 중국팀이 실패했습니다. 얼마를 썼나? 30억 투그릭입니다.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속 시도해야 하나? 네, 각하.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2015년, 일본 팀이 왔습니다. 도쿄 농업대학 교수 6명. 그들은 중국 팀과 달랐습니다. 조용하고 꼼꼼했습니다. 석 달 동안 토양만 분석했습니다. 현장 사무실에서 그들을 만났을 때 벽 전체가 그래프와 표로 덮여 있었습니다. 토양 단면도, pH 변화 그래프, 미네랄 분포도. 팀장 다나카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장관님, 이 데이터를 보십시오. 그는 컴퓨터 화면을 돌렸습니다. 복잡한 그래프들이 나타났습니다. 몽골 토양의 pH는 8.7입니다. 벼는 6.5에서 7.5 사이에서만 최적 성장합니다. 차이가 1.7입니다. 이건 단순히 높다는 게 아니라 벼가 필요한 영양분을 흡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는 다른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겨울 기온입니다. 영하 40도까지 내려갑니다. 토양이 2m 깊이까지 얼어붙습니다. 종자가 월동할 수 없습니다. 봄에 파종해도 토양에 남아있던 동의 피에로 발화율이 30%밖에 안 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토양을 개선하면 되지 않습니까? 다나카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용이 문제입니다. 헥타르당 5천만 원이 듭니다. 그리고 매년 유지 비용이 1,000만 원씩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석 달 후 다나카 교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장관님, 죄송합니다. 우리는 철수하겠습니다. 왜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장관님. 그는 보고서를 한 권 내밀었습니다. 2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저희가 석 달간 분석한 결과입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임파서블. 불가능. 기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경제적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영어와 일본어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프, 수식, 데이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지만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몽골에서 쌀 농사는 경제성 없음. 프로젝트 중단 권고. 그들이 떠난 후 저는 그 보고서를 며칠간 읽었습니다. 너무 과학적이었습니다. 너무 명확했습니다. 반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2016년 러시아 팀, 시베리아 농업연구소 소속 8명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한파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영하 50도에서도 밀을 키웁니다. 야쿠츠크에서요. 몽골은 영하 40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시베리아라면 몽골보다 더 추운데 그들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지만 석 달 만에 포기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바라조차 안 됐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자 이바노프가 설명했습니다. 장관님, 추위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타이밍이 문제였습니다. 타이밍이요? 네. 몽골은 4월 말에 해동됩니다. 그때 파종하면 5월 초에 발아합니다. 하지만 5월 중순에 갑자기 한파가 옵니다. 영하 10도까지. 어린 싹이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럼 더 늦게 심으면요? 5월 말에 심으면 한파는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8월 말에 서리가 내립니다. 벼가 익기 전에 얼어 죽습니다. 재배 가능 기간이 100일밖에 안 됩니다. 벼는 최소 130일이 필요합니다. 이바노프가 떠나기 전 말했습니다. 장관님,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연의 문제입니다. 몽골의 기후가 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불가능한 건 아닐까? 2017년 다시 중국팀. 이번엔 장웨이가 아니라 다른 팀. 10명. 베이징 농업대학 소속. 그들은 새로운 전략을 가져왔습니다. 비닐하우스였습니다. 야외가 안 되면 실내에서 키우면 됩니다. 온도를 인위적으로 조절하겠습니다. 5개월을 일했습니다. 거대한 비닐하우스 10동을 지었습니다. 난방 시설, 자동 온도 조절 장치, 환기 시스템. 마치 공장 같았습니다. 그리고 벼가 자랐습니다. 정말로 자랐습니다. 하우스 안은 항상 25도로 유지됐습니다. 벼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저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드디어 성공하는 건가? 하지만 수확 후 회계 보고서를 받았을 때 절망했습니다. 헥타르당 생산 비용이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이요? 네. 하우스 건설비, 난방비, 관리비 다 합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일회성이 아닙니다. 매년 2천만 원씩 유지 비용이 듭니다. 수입쌀은 톤당 50만 원, 하우스쌀은 톤당 6천만 원, 120배 차이. 팀장이 말했습니다. 장관님, 기술적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론 불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론 가능하지만 경제적으론 불가능.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2018년 프랑스 농업연구소 4명이 왔습니다. 유전공학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유전자 변형 종자를 가져왔습니다. 내한성 유전자를 삽입했습니다. 영하 10도까지 견딥니다. 하지만 몽골은 영하 40도까지 내려갑니다. 영하 10도로는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민 반대였습니다. 저는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시민 대표 200명이 모였습니다. 프랑스 팀이 발표했습니다. 이 종자는 안전합니다. 유럽연합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반발했습니다. GMO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먹일 수 없어요. 자연을 거스르는 겁니다. 몽골 땅에 괴물벼를 심겠다고요?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결국 프로젝트는 석 달 만에 중단됐습니다. 2019년 또 일본. 이번엔 교토 대학 6명. 품종 개량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유전자 변형이 안 되면 자연 교배로 품종을 개량하겠습니다. 몽골 기후에 맞는 새 품종을 만들겠습니다. 1년을 일했습니다. 수백 가지 조합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품종 개량은 보통 10년이 걸립니다. 1년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장관님, 이론적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소 10년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공 보장도 없습니다. 예산이 떨어졌습니다. 그들도 떠났습니다. 2020년 마지막 시도. 다시 장웨이가 왔습니다. 7년 만이었습니다. 장관님, 이번엔 다릅니다. 우리는 지난 실패에서 배웠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달라 보였습니다. 겸손해졌습니다. 자신감 대신 조심스러움이 보였습니다. 이번엔 소규모로 시작하겠습니다. 3헥타르만. 그리고 토양 개선을 먼저 하겠습니다. 6개월을 일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신중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더 나빴습니다. 헥타르당 2.8톤. 첫 번째 시도에 3.1톤보다 못했습니다. 장웨이가 떠나기 전 말했습니다. 장관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은 벼의 무덤입니다. 7년 전에 제가 오만했습니다. 쉽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7년간 연구하고 다시 와봐도 안 됩니다. 자연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 커리어를 걸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하지만 졌습니다. 자연한테 7번의 실패. 네, 개나라. 56명의 전문가. 투입된 예산만 100억 투그릭. 40억 원쯤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불가능하다.
저는 그 7번의 실패 보고서를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서류함 3개 분량입니다. 밤마다 그것들을 꺼내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절망이 깊어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오래 시도했는데 모두 실패했다면 정말 불가능한 게 아닐까? 그래서 중국의 제안을 심각하게 고려했던 겁니다. 50년 독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국민들이 굶는 것보단 낫지 않습니까? 하지만 김영진이라는 사람의 전화를 받고 뭔가가 바뀌었습니다. 장관님, 그들이 실패한 이유를 제가 압니다.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실패한 이유를 안다? 그럼 성공할 방법도 안다는 건가? 저는 지난 7번의 실패 보고서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밤을 새워 읽었습니다. 200페이지짜리 일본 보고서도, 러시아의 기상 데이터도, 중국의 경제성 분석도, 프랑스의 유전자 연구도, 그리고 새벽 4시, 저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모든 팀이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나라 방식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중국 방식, 일본 방식, 러시아 방식, 프랑스 방식, 몽골 토양에 맞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몽골을 바꾸려 했습니다. 몽골 토양을 중국 토양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몽골 기후를 일본 기후로 바꾸려 했습니다. 그게 실패의 이유였습니다. 김영진은 전화에서 달랐습니다. 토양을 바꾸고, 기후를 읽고, 시간을 기다리겠습니다. 몽골을 바꾸는 게 아니라 몽골에 맞춘다는 거였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일주일 후면 압니다. 3명의 한국인이 도착하면 저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실패하면? 8번째 실패면? 그럼 저는 중국 계약서에 서명할 겁니다. 더 이상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만약 성공한다면? 그럼 우리는 30년 넘게 품어온 꿈을 이루는 겁니다. 자립. 진짜 자립. 차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국제선 청사.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입국장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제 마지막 희망이 저 문을 열고 나올 겁니다. 3명. 단 3명. 과연 그들은 7번의 실패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입국장 문이 열렸습니다. 3명의 한국인이 나왔습니다. 큰 가방 하나씩과 낡은 노트 한 권. 그게 전부였습니다. 뭉크벼트 장관님이십니까? 네. 김영진 박사님. 악수. 그들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연구자의 손이 아니라 농부의 손이었습니다. 이쪽은 노태경 박사, 기상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유경민 박사, 토양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들을 찬찬히 봤습니다. 화려한 장비도, 큰 팀도 없었습니다. 그저 낡은 가방과 노트 한 권. 그게 30년의 연구라는 겁니까? 숙소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그들은 창밖만 봤습니다. 토양을, 경사를, 하늘을 읽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박사님들, 어디서 묵으실 겁니까? 호텔을 준비했는데요. 김영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호텔은 필요 없습니다. 현장에 헛간 같은 거 없습니까? 거기서 자겠습니다. 헛간이요? 네. 흙과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느낌이 옵니다. 토양의 숨소리를, 바람의 패턴을, 온도의 변화를 제대로 느끼려면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중국 팀은 5성급 호텔을 요구했었는데, 일본 팀은 에어컨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을 지어달라고 했었는데, 이들은 헛간을 원하다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차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황량한 벌판, 10년간 7번의 실패를 목격한 그 땅. 김영진이 차에서 내려 땅을 만졌습니다. 한 줌 집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장관님, 이 토양은 3000년 동안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피곤합니다. 하지만 아직 죽지 않았어요.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봤습니다. 확신, 광기에 가까운 확신. 첫날 밤, 제가 준비한 헛간 숙소. 김영진은 정한수 박사의 노트를 펼쳤습니다. 낡은 가죽 표지, 페이지마다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장관님, 이 노트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왜 성공할 수 있는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스승님은 30년을 이 연구에 바치셨습니다. 7번 실패하셨죠? 7번요? 네. 스승님은 이곳 몽골에 3번 오셨습니다. 1985년, 1995년, 2008년, 1985년, 40년 전부터 시작된 거였습니다. 제가 몽골 정부에서 시도하기 훨씬 전부터. 유경민이 노트를 가리켰습니다. 이게 1차 실패 분석이에요. 1차 실패 원인. 한국 품종 그대로 사용. 영하 15도에서 전멸. 교훈 내한성의 핵심. 페이지마다 빼곡한 글씨.
토양 데이터, 기온 변화, 실패 원인 분석, 그리고 다음 시도를 위한 계획. 그래서 스승님은 10년을 품종 개량에 쓰셨습니다. 진보별을 만드셨죠. 1985년부터 1995년까지 10년간 수백 번의 교배 실험. 노태경이 작은 유리병을 꺼냈습니다. 안에 쌀알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진보벼 종자입니다. 스승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100g, 6헥타르를 심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유리병을 받아 들었습니다. 작았습니다. 손가락 2마디만한 크기. 하지만 30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2차 실패, 1995년. 2차 실패 원인, 4월 5일 파종, 4월 15일 한파로 전멸, 교훈 기상 패턴 분석 필수, 타이밍을 기다려라. 노태경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10년간 몽골 기상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4월 중순에 반드시 한파가 옵니다. 100년 기상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예외가 없어요. 우리는 4월 22일에 파종합니다. 그 전에는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중국 팀은 내일 파종한다는데요. 노태경이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하늘. 그들은 실패할 겁니다. 정확히 10일 후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3차 실패. 2008년. 3차 실패 원인. 토양 pH 8.7. 개선 없이 진행. 교훈 토양을 반드시 개선. pH를 6.5에서 7로 낮춰야. 유경민이 가방에서 토양 샘플을 꺼냈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채취한 겁니다. pH가 8.6. 예상대로입니다. 황산칼슘 40톤이 답입니다. pH를 6.7까지 낮출 수 있어요. 저는 노트를 계속 넘겼습니다. 4차, 5차, 6차, 7차. 모든 실패와 교훈이 적혀 있었습니다. 물 문제, 병충해, 서리 예측, 30년의 시행착오가 고스란히. 마지막 페이지, 8차 시도, 진보벼, 토양 개선, 정확한 파종 시기, 점적 관수. 이번에는 반드시. 내가 못하면 영진이가, 영진이가 못하면 경민이가.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손글씨가 떨려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떨리는 손으로 쓴 티가 났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30년, 7번 실패. 그래도 포기하지 않은 집념. 스승님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김영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 노트를 붙들고 계셨어요. 병원 침대에서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에도 영진아, 네가 끝까지 해내라. 몽골 땅에 쌀이 자라는 걸 보고 싶다고. 그게 제 마지막 소원이라고. 유경민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게도 말씀하셨어요. 경민아, 이 종자를 지켜라. 이게 우리 30년이다. 이게 우리 가문의 꿈이다. 이건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유언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평생이 담긴. 장관님,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스승님의 30년을 헛되게 할 수 없으니까요. 그분이 평생 꿈꾸신 걸 우리가 이루어야 하니까요. 저는 그 노트를 다시 봤습니다. 30년, 7번의 실패. 하지만 그때마다 일어나 다시 시도한 한 사람의 기록. 다음날 일찍 현장에 나갔습니다. 김영진 팀이 벌써 일하고 있었습니다. 유경민이 토양 샘플을 채취하고, 노태경은 기상 관측 장비를 설치하고, 김영진은 땅을 걸으며 경사를 확인했습니다. 최첨단 장비 없이 발로, 눈으로, 손으로. 중국 캠프에서 트랙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론이 날았습니다. 장회의가 확성기로 선언했습니다. 오늘부터 파종 시작. 15헥타르 전면 파종. 한국 팀은 조용했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박사님, 저들이 먼저. 김영진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장관님, 농사는 빨리 시작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시작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자연의 타이밍을 읽는 사람이 이깁니다. 일주일 후 중국팀 논에서 파란 싹이 돋았습니다.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팀, 성공 목전. 한국팀은 아직 시작도 안 해.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관, 한국팀은 뭐하고 있나? 중국은 벌써 싹이 났다던데. 각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얼마나? 2주일만요. 사흘 안에 보고 안 들어오면 중국팀에 집중하게. 3일 후 4월 15일 새벽. 기온이 급강하였습니다. 노태경이 전화했습니다. 목소리에 긴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장관님, 오늘 영하 12도까지 떨어집니다. 제가 예측한 한파입니다. 정확히 30년 전 스승님의 노트와 똑같은 패턴입니다. 오전 9시 중국 캠프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장에 달려갔습니다. 장회의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파란 싹들이 전부 검게에 변해 있었습니다.
얼어 죽은 겁니다. 안 돼, 안 돼, 또 안 돼. 15헥타르가 전멸했습니다. 7년 전과 똑같이. 한국팀 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직 파종도 안 했으니까요. 김영진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 내일부터 따뜻해집니다. 일주일 후 파종합니다. 타이밍이 왔습니다. 그날 밤 대통령이 직접 전화했습니다. 장관, 중국팀이 실패했다고? 네, 카카. 한국팀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카카. 그들은 자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타이밍을 서두르면 중국처럼 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네. 믿어보지 뭐. 하지만 장관, 자네 목도 걸린 거야. 압니다. 카카. 4월 22일 파종 120명의 마을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마을 이장 프랩수렌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우리 마을 전체가.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도 배우고 싶습니다. 성공하면 우리도 시도해 볼 겁니다. 손으로 하나하나 심었습니다. 기계 없이 정성으로 각 구멍마다 종자 3알씩 깊이 3cm. 이틀이 걸렸습니다. 6헥타르 120명이 함께 5월 5일 파란 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5월 7일 유경민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장관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입니까? pH가 8.6입니다. 예상보다 높아요. 벼가 일주일 못 버팁니다. 토양이 너무 알칼리성이라는 거였습니다. 벼는 약산성에서 자랍니다. 지금은 강알칼리성. 벼가 영양분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황산칼슘을 뿌려야 해요. 40톤. 지금 당장 40톤이요? 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몽골 전역에 황산칼슘이 10톤밖에 없어요. 나머지 30톤은 중국에서 수입해야 하는데. 중국. 바로 그 중국. 수입 금지 아닙니까? 네. 식량은 금지인데 화학 비료도 막혔어요. 전면 봉쇄입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벼는 일주일밖에 못 버티는데 황산칼슘이 없습니다. 김영진이 말했습니다. 장관님, 제가 한국에 연락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문제입니다. 항공 운송에도 사흘이 걸립니다. 벼는 일주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우선 10톤으로 버텨야 합니다. 부분적으로라도 3헥타르라도 살려야 합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6헥타르 중 3헥타르만 산다? 절반이 죽는다는 겁니까? 그날 밤 저는 중국 리 대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대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장관님? 황산칼슘 30톤을 긴급 수입하고 싶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 장관님, 혹시 한국팀 때문입니까?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국 지시가 없는 한. 대사님, 제발입니다. 국민의 먹거리가 걸린 문제입니다. 장관님. 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장관님, 거래를 하나 하시죠. 협정안에 서명하시면 내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30톤이 아니라 50톤도 가능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김영진에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중국은 안 됩니다. 한국에서 오는 걸 기다려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10톤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톤의 황산칼슘으로 3헥타르만 살렸습니다. 나머지 3헥타르는 내버려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틀 후 그 3헥타르 벼가 누렇게 변했습니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잎이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저는 현장에 가서 그 광경을 봤습니다. 절반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5월 10일 한국에서 화물기가 도착했습니다. 30톤의 황산칼슘. 김영진이 말했습니다. 장관님, 전 국민이 모금했다고 합니다. 12억 원. 하룻밤 만에 뉴스를 보고 자발적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께 감사 인사를 전해주십시오. 장관님, 우리가 할 일입니다. 같은 도전을 하고 있으니까요. 밤새 뿌렸습니다. 120명이 총동원됐습니다. 헤드랜턴을 켜고 트럭 전조등을 켜고 5월 12일 새벽 작업 완료. 하지만 이미 죽어가던 3헥타르는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유경민이 토양을 다시 검사했습니다. pH가 7.3입니다. 조금 높지만 견딜 수 있어요. 살아있는 3헥타르는 이제 괜찮습니다. 나머지 3헥타르는? 장관님. 유경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힘들 것 같습니다. 이미 뿌리가 손상됐어요. 그날 저녁
김영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장관님, 제가 계산해봤습니다. 네. 6헥타르 중 3헥타르만 살아도 헥타르당 5톤만 나와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3헥타르에서 15톤. 충분합니다. 정말입니까? 네. 우리는 아직 질 게 아닙니다. 전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5월 20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어가던 3헥타르 중 1헥타르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노란 잎이 다시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유경민이 흙을 만져봤습니다. 비가 왔어요. 이틀 전, 그 빗물이 황산칼슘을 더 깊이 스며들게 했어요. 뿌리 깊숙이까지. 그래서 회복한 겁니다. 그럼 나머지 2헥타르는?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뿌리가 완전히 죽었어요. 결국 4헥타르가 살았습니다. 6헥타르 중 3분의 2, 3분의 1을 잃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장관, 3분의 1을 잃었다고? 네, 각하. 계속 진행할 건가? 네. 4헥타르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인가? 박사님이 그러십니다. 알았네. 하지만 실패하면 자네도 알지? 압니다. 각하.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4헥타르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김영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장관님, 스승님이 말씀하셨어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움이라고. 우리는 PH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제 다음 전쟁이 남았습니다. 다음 전쟁이요? 무리입니다. 6월 10일, 가뭄이 시작됐습니다. 노태경이 경고했습니다. 장관님, 앞으로 40일간 비가 안 옵니다. 40일이요? 네. 기압 배치를 보면 명확합니다. 고기압이 정체될 겁니다. 100년 기상 데이터상 이 시기에 비가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벼는 물이 생명입니다. 일주일만 물이 없어도 죽습니다. 현장에는 관계 시설이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강이 20km, 울란바토르 방향, 저수지를 파는 건 어떻습니까? 김영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최소 한 달, 그리고 비용도 수십억. 지금 우린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물을 나릅니다. 나른다고요? 20km를? 네. 미친 소리 같았습니다. 4헥타르에 필요한 물이 하루 2,000리터. 40일이면 8만 리터. 3명이서 어떻게 8만 리터를 나릅니까? 우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 날, 마을 회관에서 주민회의가 열렸습니다. 120명이 모였습니다. 김영진이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40일간 매일 2,000리터의 물을 날라야 합니다. 20km를.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뭘 얻죠? 돈을 줍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김영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공하면 여러분도 쌀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땅에서 제가 모든 기술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무료로. 평생. 프랩수렌이 일어났습니다. 60살쯤 되어 보이는 마을 이장. 저는 돕겠습니다. 제 아들 바야르도. 우리 가족 전부. 그때 바야르가 일어났습니다. 22살. 대학생. 아버지, 저 내일 학교 가야 하는데요. 프랩수렌이 아들을 봤습니다. 바야르, 학교는 다시 갈 수 있다. 하지만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하지만 너가 대학에서 뭘 배우려고 하나? 농업 아니었나? 지금 진짜 농업이 여기 있다. 책이 아니라 땅에서 배우는 거다. 바야르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한 젊은 여자가 일어났습니다. 소렐, 30살. 아기를 업고 있었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기가 있잖아요. 제 남편이 3년 전에 죽었습니다. 쌀을 사러 중국까지 갔다가 사고로. 만약 우리가 쌀을 키울 수 있다면 다른 아이들은 엄마를 잃지 않아도 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요. 저도. 우리 가족 전부. 120명 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5시 물 릴레이가 시작됐습니다. 20km를 4구간으로 나눴습니다. 한 구간당 5km. 1구간. 청년 30명. 강에서 물을 길어 5km를 달렸습니다. 2구간. 중년 40명. 다음 5km를 날랐습니다. 3구간. 할머니들 20명. 트럭에 싣고 이동했습니다. 4구간. 나머지 30명. 논까지 날랐습니다. 저도 참여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장관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제 국민들을 위한 일인데요. 물통 20리터를 들고
5km를 걸었습니다. 처음엔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1km를 가자 팔이 떨렸습니다. 2km에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3km 넘어졌습니다. 물이 쏟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옆에서 젊은 남자가 저를 일으켰습니다. 바야르였습니다. 장관님, 괜찮으십니까? 괜찮다. 다시 가져와야지. 제가 대신, 아니다. 내가 쏟았으니 내가 가져온다. 다시 돌아가서 물을 길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다시 들었습니다. 5km를 완주하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바야르가 제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장관님,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너는? 저는 우리 땅이니까요. 하지만 장관님은, 너가 말했잖아. 우리 땅이라고. 나도 몽골 사람이다. 이 땅도 내 땅이다. 바야르가 웃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배운 것보다 오늘 더 많이 배웠습니다. 하루에 3번, 새벽, 낮, 저녁, 이틀째, 일구간 청년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몽골 전통 노래, 리듬에 맞춰 달렸습니다. 3일째, 온몸이 아팠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소렐이 제 옆에서 걸었습니다. 아기는 할머니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장관님, 손을 보여주세요. 제 손을 봤습니다. 물집이 터져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천을 감아드릴게요.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그녀가 자기 옷을 찢어서 제 손에 감아줬습니다. 제 남편도 이렇게 손이 거칠었어요. 일하는 사람의 손이었죠. 장관님도 이제 일하는 사람입니다. 7일째, 발바닥에 피가 났습니다. 신발을 벗으니 양말이 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걸었습니다. 할머니 하나가 제 뒤에서 걸었습니다. 7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장관님, 쉬어가세요. 할머니도 걷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장관님은, 저도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좋은 장관입니다. 우리와 함께 걷는 장관. 10일째, 쓰러졌습니다. 탈진. 병원에서 깨어났습니다. 김영진이 옆에 있었습니다. 장관님, 이제 그만 쉬십시오. 안 됩니다. 계속해야죠. 장관님, 변은 살아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정말입니까? 네. 주민들이 계속 물을 나르고 있습니다. 한 명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합류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걸까요? 장관님이 먼저 했으니까요. 함께 물을 날랐으니까요. 그들은 장관님이 진심이라는 걸 봤어요. 쓰러질 때까지 함께 했다는 걸. 15일째, 저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가 말렸지만, 장관님, 바야르가 달려왔습니다. 오시면 안 됩니다. 아직 회복이 괜찮다. 조금만 도울 거다. 이번엔 3구간에 합류했습니다. 트럭에 물을 싣는 일, 덜 힘든 일. 할머니들이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장관님, 여기 앉으세요. 우리가 할게요.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함께 물통을 날랐습니다. 트럭에 실었습니다. 할머니 하나가 말했습니다. 장관님, 우리 손주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왜 매일 나가냐고. 저는 말했어요. 우리 미래를 만들고 있다고. 20일째, 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120명에서 200명으로, 300명으로 다른 마을에서도 왔습니다. 우리도 돕겠습니다. 성공하면 우리도 배우고 싶습니다. 릴레이가 더 빨라졌습니다. 25일째, 뉴스에 나왔습니다. 몽골 구경방송. 120명의 주민들이 40일간 물을 나르고 있습니다. 한국팀과 함께 불가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20km, 하루 3번.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전국에서 응원 메시지가 왔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 대학생들이 왔습니다. 저희도 돕겠습니다. 주말마다 오겠습니다. 28일째, 비극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1구간에서 청년 하나가 강에 빠졌습니다. 물을 길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살려주세요. 바야르가 뛰어들었습니다. 물살이 샜습니다. 바야르. 프랩수렌이 소리쳤습니다. 바야르가 청년을 끌어안고 헤엄쳤습니다. 둘 다 강둑에 올라왔습니다. 괜찮나? 네. 고맙습니다. 바야르가 웃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30일째, 장회의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장관님, 이건 미친 짓입니다. 그렇습니까? 하지만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기계만 믿었는데 당신들은 사람을 믿었군요. 인간을 믿었어요. 그가 물통을 들었습니다. 저도 도울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장회의가
중국 팀원들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돕자. 이게 진짜 농업이다. 중국 팀 15명이 릴레이에 합류했습니다. 장웨이가 제 옆에서 물을 날랐습니다. 장관님, 저는 7년 전에 틀렸습니다. 농업은 기술만이 아니더군요.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장 박사님도 이제 알았군요. 네,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35일째, 소렐이 쓰러졌습니다. 소렐, 사람들이 달려갔습니다. 탈수 증상이었습니다. 물 좀 주세요. 물을 마시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약해서. 아닙니다. 당신은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김영진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쉬십시오. 내일 다시 오세요. 아닙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제 아들을 위해서. 40일째, 비가 왔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빗속에서 환호했습니다. 해냈다. 120명이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바야르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해냈어요. 프랩수렌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가 오늘 대학에서 100년 배울 것을 배웠다. 소렐이 하늘을 보며 울었습니다. 여보, 봤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김영진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장관님, 진짜 기적은 이겁니다. 사람들이 함께한 것, 120명이 하나가 된 것. 박사님,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한 건 저희입니다. 인간의 아름다움을 봤으니까요. 이게 진짜 농업입니다. 기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벼는 살아있었습니다. 파랗고 건강하게.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7월 10일, 또 다른 위기가 왔습니다. 물은 있는데 물길이 문제였습니다. 논이 고르지 않아서 물이 한쪽으로만 쏠렸습니다. 유경민이 설명했습니다. 장관님, 점적 관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각 벼 포기마다 물을 정확히 공급해야 해요. 지금처럼 하면 절반은 물에 잠기고 절반은 말라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비가 없어요. 파이프, 호스, 드리퍼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몽골에는 없어요. 수입하면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어요. 지금 주문해도 한 달 걸립니다. 그 전에 벼가 말라 죽어요. 김영진이 말했습니다. 만들겠습니다. 뭘로요? 페트병으로. 페트병이요? 네. 뚜껑에 구멍을 뚫어서 물이 천천히 나오게 하는 겁니다. 한 병당 한 포기, 15,000개가 필요합니다. 15,000개요? 네. 4헥타르에 15,000포기가 있습니다. 프랩수렌이 말했습니다. 페트병 모으겠습니다. 3일이 걸렸습니다. 울란바토르까지 가서 15,000개를 모았습니다. 쓰레기장에서, 재활용 센터에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그리고 작업, 15,000개 뚜껑에 하나하나 구멍을 뚫는 것. 여자들이 송곳으로 뚫었습니다. 이틀이 걸렸습니다. 손가락에 물집이 잡히고 피가 났습니다. 논에 하나씩 놓았습니다. 각 벼 포기 옆에, 정확한 위치에. 7월 20일, 점적 관수 시스템 완성. 15,000개의 페트병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장웨이가 망원경으로 봤습니다. 페트병으로? 저런 원시적인, 하지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벼가 살아났습니다. 노란 잎이 녹색으로 돌아왔습니다. 물 소비량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각 포기가 균등하게 물을 받아요. 릴레이는 계속됐습니다. 매일 새벽, 매일 오후, 비가 올 때까지. 저는 어느 날 릴레이 코스를 따라갔습니다. 1구간, 청년들이 달리며 웃었습니다. 장관님, 좋은 날씨죠? 2구간, 중년들, 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죠. 3구간, 할머니들, 우리 손주가 농사지을 땅이에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울었습니다. 20km 길가에서 혼자. 이건 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7월 25일, 다른 마을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60개 마을에서 300명이 더, 120명에서 420명으로 릴레이가 2배로 빨라졌습니다. 김영진이 말했습니다. 이건 평생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이게 진짜 농업입니다. 8월 초, 비가 왔습니다. 한 달 40일 만에 사람들이 빗속에서 춤을 췄습니다. 릴레이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15,000개의 페트병은 그대로 뒀습니다. 기적의 증거처럼. 장웨이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박사님, 제가 졌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당신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어요. 저는 장비만 가져왔죠. 당신들은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프랩수렌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셨습니까? 장관님, 제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몽골 초원에서는 혼자 살 수 없다. 함께 살아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3000년을 살아왔어요. 8월 15일, 벼가 황금빛으로 익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팀보다 2주 빨랐습니다. 진보벼는 조생종입니다. 빨리 익어서 서리를 피할 수 있어요. 서리. 그 단어에 불안해졌습니다. 사흘 후, 예보가 떴습니다. 8월 23일, 영하 3도. 서리. 8월 20일 오후 3시, 노태경이 전화했습니다. 장관님, 긴급입니다. 8월 23일 새벽 3시, 영하 3도. 서리가 올 겁니다.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지금 벼 상태는? 우리는 95% 익었습니다. 수확 가능. 하지만 중국은 80%. 아직 덜 익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당장 수확하면 괜찮습니다. 이틀을 기다리면 전멸입니다.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박사님, 들으셨습니까? 네. 지금 당장 수확합니다. 지금요? 오늘 오후 5시부터 내일 밤 11시까지 28시간 안에 4헥타르 전부 가능합니까? 3명이서는 불가능합니다. 최소 50명, 아니 100명. 프랩수렌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부르겠습니다. 1시간 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50명, 100명, 150명, 420명 전부가 왔습니다. 보답은 나중에 하세요. 지금은 일할 시간입니다. 오후 5시 수확 시작. 100명이 낫으로 벼를 베었습니다. 100명이 묶었습니다. 50명이 운반했습니다. 70명이 탈곡했습니다. 420명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도 낫을 들었습니다.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잡고 비스듬히 베세요. 해가 졌습니다. 헤드랜턴을 켰습니다. 트럭 전조등을 켰습니다. 밤 10시. 절반. 2헥타르. 사람들이 지쳤지만 아무도 쉬지 않았습니다. 유경민이 주먹밥을 나눠줬습니다. 힘내세요. 조금만 더. 자정. 3헥타르. 새벽 2시. 4헥타르 전부 베어냈습니다. 하지만 탈곡이 남았습니다. 설이 오기 전에 탈곡까지. 탈곡기가 쉬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새벽 5시. 전부 완료. 해가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주저앉았습니다. 탈진. 하지만 웃었습니다. 해냈다. 중국팀 논을 봤습니다. 아직 녹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85%. 장회의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장 박사님, 서리가 옵니다. 안 됩니다. 아직 덜 익었어요. 하지만 서리가 오면 알고 있습니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어쩝니까? 우리 품종은 140일이 필요해요. 그럼 기도하는 수밖에. 서리가 안 오기를. 8월 23일 새벽, 저는 온도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 영상 5도. 새벽 3시, 영하 3도. 밖으로 나갔습니다. 풀잎에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중국팀 논을 봤습니다. 15헥타르가 하얗게 얼어가고 있었습니다. 장회의가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안 돼. 해가 뜨자 중국 벼가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얼어 죽은 겁니다. 한국팀 논은 텅 비었습니다. 수확이 끝났으니까요. 스승님이 맞으셨습니다. 타이밍이 전부라고. 9월 1일 수확량 검사. 그날이 모든 게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9월 1일 오전 10시 몽골 농업부 대회의실. 검증단 3명, 언론사 12곳, 수백 명의 국민들. 검증단장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30년이 걸린 순간. 먼저 중국팀. 서리 피해로 60% 손실. 최종 수확량 헥타르당 2.1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다음. 한국팀. 서리 피해 없음. 최종 수확량. 검증단장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헥타르당 5.2톤. 침묵. 그리고 폭발. 함성. 박수. 환호. 5.2톤. 세계 평균 4.5톤을 넘었습니다. 몽골 역사상 최고. 검증단이 3차례 확인. 공식 기록으로 인정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수백 명 앞에서. 30년. 8번의 시도. 마침내. 밖으로 나왔습니다. 김영진, 노태경, 유경민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몽골 농업부 장관이 3명의 외국인 앞에서 장관님. 사람들이 놀라 말렸습니다. 안 됩니다. 체면이 뭐가 중요합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분들이 우리나라를 구했습니다. 340만 국민을. 눈물이 흘렀습니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러시아가 실패하고 중국이 실패했습니다. 저는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장관님, 일어나십시오. 아닙니다. 당신들이 6개월 만에 해냈습니다. 30년 만에. 유경민이 울었습니다. 노태경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김영진이 저를 일으켰습니다. 장관님, 우리는 혼자 한 게 아닙니다. 네. 장관님이 믿어주셨습니다. 계약서를 찢으셨습니다. 노태경이 말했습니다. 420명이 물을 날랐습니다. 유경민이 덧붙였습니다. 120명이 육묘를 도왔습니다. 김영진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장관님, 우리는 함께 해냈습니다. 한국과 몽골이 모두가 함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세 사람을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200명이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프랩수렌이 다가왔습니다. 장관님, 우리가 해냈어요. 바야르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도 쌀을 키울 수 있어요. 몽골 주민들이 김영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함성이 들판에 울렸습니다. 장회의가 다가왔습니다. 장관님, 정부 몰래 개인적으로 고백하자면 중국이 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팀을 무시했습니다. 3명, 낡은 노트. 웃겼죠.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노트에 30년이 담겨 있다는 걸. 그 3명 뒤에 420명이 있다는 걸. 장 박사님, 김영진 박사님께 전해주십시오. 제가 배웠다고, 존경한다고. 그리고 이 말은 비밀로 해주시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대통령이 헬기를 타고 왔습니다. 뭉크벼트 장관, 수고했네. 감사합니다. 각하. 대통령이 김영진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사님, 몽골 국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각하, 감사는 몽골 국민들에게 하십시오. 저희는 씨앗만 뿌렸습니다. 키운 건 몽골 사람들입니다. 대통령이 프랩수렌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물을 날랐다고 들었습니다. 420명이 함께했습니다. 대통령이 선언했습니다. 오늘부터 몽골은 쌀 자립국입니다. 더 이상 중국의 협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호. 그리고 한국과 K-라이스라인 협정을 체결하겠습니다. 김영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광입니다. 그날 밤, 저는 정한수 박사의 노트를 펼쳤습니다. 김영진이 선물로 준 것. 마지막 페이지. 나는 7번 실패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믿었기 때문이다. 언젠가 누군가는 이 꿈을 이룰 거라고. 영진아, 경민아, 그게 너희가 되기를. 그리고 기억해라. 실패는 끝이 아니다. 다음 시도의 시작이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수 박사님. 당신의 30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2025년 10월,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그 들판에 섰습니다. 하지만 6헥타르가 아니었습니다. 5만 헥타르였습니다. 몽골 전역에 벼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프랩수렌의 농장, 20헥타르, 황금빛. 장관님, 올해 100톤을 수확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바야르가 대학에 복학했어요. 농업공학과. 내년에 한국 유학 간답니다. 김영진 박사님께 더 배우고 싶어요. 울란바토르 시내 슈퍼마켓. 쌀 가격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히려 내렸습니다. 중국 리 대사를 만났습니다. 장관님, 축하드립니다. 몽골이 자립했군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웃입니다. 협력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단, 평등한 협력으로.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영진 팀은 카자흐스탄으로 떠났습니다. 또 다른 불가능의 땅, 또 다른 도전. 공항, 출국장. 박사님, 다시 올 겁니까? 물론입니다. 몽골은 제 2번째 고향이니까요. 유경민이 사진을 줬습니다. 정한수 박사 영정 앞에 벼이삭. 할아버지 묘에 다녀왔어요. 몽골 벼이삭을 갖다 드렸어요. 그럼요. 당연히. 노태경이 노트를 건넸습니다. 6개월간의 모든 데이터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쓸 수 있도록. 이건 인류의 자산이 되겠네요. 김영진이 말했습니다. 장관님, 우리는 쌀을 키운 게 아닙니다. 네, 희망을 키웠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도 가능이 된다는 희망을. 그들이 떠난 후 저는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15,000개의 페트병이 놓였던 그 들판. 지금은 벼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2만 헥타르. 100가구.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키르기스스탄 농업부 장관. 장관님, 우리도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카자흐스탄에서도, 케냐에서도 K-라이스라인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 정한수 박사님, 보고 계십니까? 당신의 꿈이 이뤄졌습니다. 몽골뿐 아니라 세계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벼이삭이 물결쳤습니다. 기적은 만드는 게 아니라 함께 이루는 것. 한국의 기술, 몽골의 땀,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희망. 그게 바로 케일 아이스하인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지금까지 몽골 농업부 장관 뭉크벼트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30년 넘게 불가능이라던 땅에서 단 3명의 한국인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420명이 20km를 물을 날랐고 15,000개의 페트병이 생명줄이 되었고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세계의 희망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감동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공유해주세요. 몽골을 구한 한국의 기술, 그리고 함께 이룬 기적의 이야기를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